아빠의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아빠들이 이제 내가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사실 이제 제가 많이 놀아줘 보니까 뭐냐면은 이 놀아준다라는 개념으로 갖다가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진짜 바라만 보고 방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도 다 가능하다라는 존재하에 애들을 하고 같이 놀아요. 사실 아이를 믿는 게 아빠가 더 크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될 거야. 예를 들면 할 수 있어. 내가 등산을 가는데 얘는 못 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이미 등산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얘를 데려가면 얘도 등산하거든요. 근데 얘를 못 할 거야라고 얘기하면 놀이터밖에 못 가요. 맞아요. 갈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내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를 되게 이번 주말에 가고 싶어요. 근데 아들 딸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안 돼. 얘는 못 할 거야. 그럼 다시 놀이공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되는 아빠도 거죠. 흥미를 잃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의 활동 변경도 점점 좁아지게 되어 있고. 근데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얘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낚시를 굳이 안 하더라도 얘는 보트 위에서 뭔가를 하고 놀고 있습니다. 혼자 알아서 스스로 그리고 아빠랑 찾아내는 같이 거죠. 노는 걸 좋아해요. 네. 고기를 다 쫓아내요. 내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너 낚시 좀 해. 근데 계속 물에다가 돌 던지고 뭐 합니다. 걔는 놀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즐거워요. 네, 그렇죠.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시는데 지금 제가 세 번째 필살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마지막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좀 필사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일 센 건가요? 그렇죠. 아빠 혼자 아이와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라예요. 상황을 만들어라. 이게 조금 적극적으로 육아와 자녀 교육을 좀 거부하는 건데 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아이의 주양 입자.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사실 저는 작전을 엄마한테 좀 패스하고 이렇게 토스하고 싶었어요. 당연히 힘드니까. 그리고 엄마도 좀 그 맛을 보라고. 엄마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뭐. 근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애도 보던 사람이 본다고. 이미 아빠가 익숙한 그러니까 거죠. 기억이 안 난대요. 둘째 신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주다가 그냥 제가 하다 보니까 두 아이를 보게 되고 그렇게 두 아이를 막 안고 하다 보니까 엄마들 고질병이 생겼어요. 허리 디스크. 근데 디스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무거운 거 들면 안 되고. 그 아이를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전 누워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니게? 저한테 딱 달라붙어요. 위에 막 안기고 엄마는 안아준다고 해도 저한테만 달라붙고. 하지만 꼭 참고 안 안아주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엄마를 찾게 되고요. 엄마한테 안기고요. 또 목욕. 목욕을 제가 원래 항상 시켰는데 엄마는 거의 안 시켜봤는데 이게 목욕시키면 디스크 재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맡기고 전 누워 있었는데 불안불안합니다. 화장실, 욕실에서 어떤 소리 들리나 귀 기울였더니 역시나 막 웃음소리가 나요. 비명소리, 머리 감길 때. 꼭 참았어요. 갈 거를 안 가고.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다 보니까 아내도 익숙해지고 아이도 엄마가 목욕시켜주는 거에 적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그때 제 디스크를 통해서 육아 공동 육아가 되었어요. 부부 공동 육아가. 계기가 있었고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빠분들을 보면은 이 계기가 있어요. 엄마가 아파서 입원하는 경우 또는 엄마의 직장이 옮겨졌는데 어떤 야근을 하게 되거나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와 함께 있다 보면 지지고 볶고 하다가 아빠 스타일대로 잘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말 느끼는 게 생방송 부모를 오려면 저는 아침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월요일, 그렇죠. 화요일은. 본의 아니게 남편이 회사 출근하기 전에 아이들을 다 씻기고 입히고 학교 보낼 준비를 하고 아침까지 먹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희 남편 정말 요리의 요자를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해요. 하죠. 할 수 없으니까 하더라고요. 자기도 먹어야 되고 자기 아이도 먹어야 새끼가 되니까. 굶는데 하더라고요. 해야지. 생각이 있어요. 나오면 돼요. 안 보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EBS 부모가 여러 가정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엄마들 디스크 걸리세요. 아이, 그건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진짜 나오잖아요. 엄마가 디스크가 걸려도 내가 아이를 봐야 하는 생각 때문에 입원을 안 하거나 그렇죠. 치료를 잘 안 받는 그러다 경우가 병을 있어요. 그러면 더 키워요. 병을 키워서 맞아.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쉴 때는 쉬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맡기게 된 경우인데 예를 들면 지금 사지 멀쩡한 우리 엄마들 자 어떤 식으로 핑계를 대가지고 피해가 아니에요. 사진은 멀쩡하지만 마음이 문드러집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나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어떤 분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맡기냐. 나도 칭찬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분들은 참 죄송한 게 엄마분들은 사실은 많이 칭찬해줘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아빠를 조금 잘 요리하는 게 그게 결국에는 엄마가 칭찬받는 비결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믿는 만큼 큰 아빠라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뭐
극찬 한마디로 아빠가 춤을 추게 만드는 거예요. 네네. 신이 나서. 그리고 애들이 너무 이제 눈에 막 보이게 되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좋은 그런 바이러스들이 계속 집에서 도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우리 지혜은님, 네. 아, 저 발등에 무록 생긴 거 수술을 미루고 있었는데, 가세요. 이번 이번에 좀 충분히 하세요. 이상하는 거예요. 2주 이상. 험한 치료 아니고 네, 입원 치료하시는 이번 좀 거예요. 하시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세 가지 필살기 말씀드렸고 마지막 마무리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당연하다는 인식. 원래 육아랑 가사는 당연하게 남녀가 아빠 엄마가 분담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100번 양보해서 내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남편이 일하니까 가사는 내가 한다. 하지만 육아만큼, 자녀 교육만큼은 분담한다. 이런 뉘앙스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육아와 자녀 교육은 아빠가 무슨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아빠 효과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엔 아이를 위한 것도 아니고 물론 있지만 엄마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아빠 자신을 위한 거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거를 좀 필살기를 잘 살려보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네, 주옥 같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좋은 강의만큼 네. 또 댓글이 아주 폭주. 폭발입니다. 폭주하고요. 네. 뭐, 네. 질문도 폭발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자막에 나오고 분들이 있죠. 자녀 교육은 부부가 함께하는 일.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양육 또한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고 집을 보는 것 또한 부부가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 무법마님이요. 엄마도 실수하면서 배웠듯이 아빠도 실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겠어요. 네. 하셨어요. 진짜 제대로 배우신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공통적으로 많이 올려주신 질문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아이가 아빠만 보면 피하고 우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어요.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아빠한테 맡기기 불안하고 네. 똑같아요. 피하고 우는 것도 아빠가 익숙하지 않아서예요. 특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6개월 이전에 애착이 형성 안 되면은 낯선 사람의 반응을 보여요. 낯가리는. 네, 네. 그게 이제 쭉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하시면 돼요.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네.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든 간에 네. 아이가 아빠를 힘들어할 경우에는 역시나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같이 있다가 엄마가 빠지는 걸 하시면 돼요. 똑같이 서서히. 서서히. 그래요. 아빠에 대한 면역성을 키워줘야 되는 그런 네. 느낌이죠. 적응하는 자꾸 기간을 익숙하게끔. 익숙하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또 다른 질문 볼게요. 아이 성별에 따라서 아빠 역할이 달라져야 하나요? 하셨는데요. 보통은 딸은 엄마, 아빠는 아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은 딸이든 아들이든 엄마와 아빠가 다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인 경우에 저는 아빠 역할을 위해서 엄마가 해야지 말아야 될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네. 초등학교에 가면은 특히 남자아이인 경우에 네. 엄마가 아빠 험담을 자꾸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까 불만스러우니까. 네. 그러면은 남자인 경우에는 특히 이 남성에 대한 그 남성상을 잘 못 가져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제대로 못 자랍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지 있지만 남성상이라는 구성이라는 배울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못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빠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험담하지 말아라. 특히 아빠 아들인 험담을. 초등학교 아이한테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또 이 자랑처럼 들리는데 네. 집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니네 아빠 반만 닮아도 너는 최고다. 역시 잘 조련당하고 계시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네. 내가 내 어깨도 그리고 더 그렇죠. 잘하게 되잖아요. 그런 책임감 거예요. 느껴져서. 예.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저를 갖다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부부 관계가 안 좋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집사람이 애랑 같이 있으니까 분풀이랄 사람이 애밖에 없으니까 니네 아빠가 어떻게 해서 맞아요. 이게 되거든요. 쌓이니까. 그거는 하지 않는 걸로. 그거는 그렇죠. 아이한테는 안 하면 돼요. 친구한테 하고 차라리 네. 딴 사람한테 하지. 네, 네. 아이한테는. 그리고 그런 얘기. 아유, 지 애비 닮아가지고.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나는 우리 네. 집에서 지혜비 닮아갖고 하면 애들한테는 큰 욕이지. 나처럼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가 반만 닮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만 닮아야 돼. 그래서 중요한 말씀하신 게 아이들은 아빠를 인식하는 게 아빠 역할을 인식하는 게 엄마라는 눈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엄마의 역할입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오늘 볼게요.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예. 아이가 원하는 건 무조건 뭐든지 다 해주는 아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음. 이게 아빠 스타일이기도 하고 남자 스타일이기도 해요. 네. 약간 통제보다는 수용을 많이 해주려는 게 좀 네. 있거든요. 이거 역시 마음에 안 들어요. 음. 하지만 균형이 좋은데 균형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그거 인정해줘야 돼요. 일단 인정. 싫어도 거기서 태클 걸기 시작하고 잔소리 시작하면 시작이 안 돼요. 네. 아빠를 남자라는 게 저도 그렇지만 동기가 유발돼야지 열심히 하지 그렇죠. 자꾸 하기 싫어져요. 태클 걸리면. 그래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역시 똑같습니다. 네. 아, 오늘 뭐 질문이 일단 정말. 아빠 스타일을 먼저 인정해 일단은 줘. 인정. 예.
자, 질문이 또 폭주하고 있습니다. 야, 이 실시간 댓글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네. 마음은 있는데 성격상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빠는 어떻게 해야 아빠 효과를 낼 수 그런 분들 있나요? 많이 계실 거예요. 성격을 너무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아빠도 무슨 적극적으로 놀아주는 성격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네. 말 적은 아빠들도 있어요. 그 자기 스타일대로 아빠지만 놀기보다는 책을 좋아하는 아빠도 있고요. 이런 퍼즐 같은 거나 손놀이 하는 거 좋아하는 아빠들도 있어요. 그 아빠 역할 정확하게 나누기보다는 그 아빠 스타일에 맞게 아이와 친해질 수 있는, 아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그런 친근감을 함께 경험하게 해주는 걸 하시면 돼요. 일단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공유하는 그렇죠. 게 그게 제일 어떻게든 함께 하는 중요하겠네요. 거예요. 아빠 스타일대로. 네. 아,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네. 좀 아빠와 관계 형성이 좀 안 된 경우 사춘기에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 난 이제 어떡하냐. 네. 그게 사실 쓰나미 같거든요. 제일 고민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애가 돌변해서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네. 사실은 그 진원은 어렸을 때부터 지진이 계속 이제 일어났던 건데 아빠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건 아니고요.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아이가 지금 어릴 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처음부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들한테 얘기 드리는 게 중고등학교 때 갑자기 아이의 진로나 이런 거에 교육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랑 일단 친해져라. 1, 2년은 좀 여유롭게 두고 아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네.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똑같아요. 사춘기도. 동자도 여기서 한마디 거두면 네. 사실은 뭐가 있냐면 가족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이들을 케어하기 전에 서로 부부 간에 남편이면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게 생기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필살기, 옥동자의 필살기 하나는 하나 넣는 건가요? 네, 제 네. 옥동자의 필살기는 네. 커피숍을 가라. 부부가. 부부가 둘이서 커피숍 좀 가고 네, 네네.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좀 이용해서 네. 잘 때 민원 없냐 이런 거 좀 물어보고 그래요. 부부 대화 대화도 좀 너무 하고 중요하죠. 그래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중요한 것 얘기하죠. 같습니다. 네, 아유, 그래요. 선생님 필살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필살기 좀 정리 좀 네, 지금까지 부탁드릴게요. 해드린 얘기를 다시 네. 전해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빠와 아이만 있게 하라. 독박시킨 거 얘기 드렸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빠의 자녀 교육 스타일을 인정하라. 잔소리하지 말고 칭찬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빠 혼자 아이와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라. 네. 입원해라. 네. 적극적으로 거절해라.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기억하시고요. 댓글창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닫을 시간 됐어요. 닫아볼게요. 닫혀라 댓글창. 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부모 처세술 랭킹쇼가 방송이 되니까요. 내일도 전화, 영상통화와 댓글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에는요. 공부에 지친 아이의 자존심을 채워주는 법에 대한 필살기 들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건강한 아빠가 돼야 돼. 네. 칭찬받는 아빠가 되고. 분리수거를 좀 늦게 하고 와야 되겠어요. 한 10분, 15분 네, 정도 적극적으로. 시간을. 그렇죠. 매일매일 나갈 수 있는 눈치 못 채게. 그러면은 남편이 그러겠지. 몇 시까지 들어왔어? 어디 좀